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이제 우리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여러분들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돼. 칠흑 같은 어둠. 지금 이 시기가 왠지 칠흑 같은 어둠 같아. 새벽이라 그런지 좀 깜깜합니다. 이 어둠이 조만간 사라지고 이제 태양이 이제 떠오르면서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이제 감싸줄 거예요. 응?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 어떤 마음이냐? 먼저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마음. 그 향기로운 마음은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다. 그 나비에게, 벌에게,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내주는 꽃처럼 소중함과 그 아름다움을 베풀어주는 마음을 향기로운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이게 천혜장의 마음이야. 오죽했으면 제가 산에 가가지고 암자에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살아남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도 보면 있어. 단톡방 천사모방인데 딱 100명이야. 100명. 딱 100명입니다. 이제 나가지도 않아요. 이제 100명인데 저의 마음은 그래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다 졸업했으면 좋겠어. 응? 중간에 퇴학이나 정학, 재적 하여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전출도 안 가서 포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존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싶어. 그 여유로운 마음은 그 풍요로움이 선사하는 평화예요. 그 바람과 구름이 평화롭게 머물도록 끝없이 드넓어 넉넉한 하늘처럼 비어 있어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여유로운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에 대한 나와의 약속이야.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그 날실에 이해라는 그 구슬을 꿰어놓은 그런 염주처럼 그 바라봐주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그런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죠. 여러분, 삼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성된 마음도 필요하더라. 이 정성된 마음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그 뜨거움을 참아내면서 맑은 그 녹빛으로 은은한 향과 그 맛을 건네주는 것처럼, 건네주는 그 차처럼 그 차처럼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실천 아니냐, 그런 의미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참는 마음도 필요하지. 참는 마음. 이 참는 마음은 나를 바라보는 그 선이라고 하죠. 그 절제의 바다를 그어서 오롯이 자라며 부드럽게 그 마음을 비우는 그 대나무처럼 나와 세상 이치를 바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수행, 그 참는 마음. 참는 마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가끔 보면 저도 약간 다혈질이라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불끈불끈 하는데, 화낼 때는 이 참는 마음이 참 안 생기더라고요. 수행이 좀 덜 돼서 그렇겠지. 노력하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노력하는 마음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투자야. 그래서 깨우침을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머리칼을 자르면서 공부하는 스님처럼 뭔가 꾸준하게 한 길을 걷는 그런 집념이 필요한 겁니다. 이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투자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강직해야 돼. 이 강직한 마음이 필요해. 이 강직한 마음은 자기를 지키는 용기야. 뭐 깊게 뿌리내려서 흔들림 없이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그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 이게 없어. 요즘 이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 투자가 돼. 흔들리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강직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직한 마음. 흔들림 없이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하여튼 그래요. 그 선정된 마음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고요함.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 가지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가슴속에 탁 채워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제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혹한기에도
이제 공격 투자를 나설 것 같아. 공격 투자. 예전에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 중요하다. 공격 투자가 중요하다. 그 삼성이 이제 반도체를 감산하지 않고 이제 공격적인 투자로 나서기로 한 것은 이 반도체 시장이 이제 과거처럼 이게 치킨 게임이라죠. 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등 그 새로운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만큼 D램 수요, 이 D램 수요가 한번 회복되면 이게 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반등할 것이다. 그런 분석도 이제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삼성전자 투자자 포럼이 있어요. 2022 투자자 포럼 2022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한진만 부사장이 지난 10년간 메모리 시장이 이제 공급 부족 상태였다. 공급 부족 상태였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12년까지는 한 1% 정도 가량 초과됐는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10년간은 한 0.7%가량 공급이 뭐 부족했대요. 부족했다. 이에 따라서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상황 역시 과거만큼 치열하지 않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뭐 후지스, 히타치 이렇게 한 15개 기업이 있었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각각 12개, 뭐 8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을 했어요. 이 같은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끝난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 기업이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뭐 싹 망했지 뭐. 이제 과와 같은 그 무한대의 출혈 경쟁이 나타날 여지가 크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의 치킨 게임이 시작됐던 2007년 당시에 반도체 회사들의 그 시설 투자는 그 이익의 한 67%에 달했는데 최근 10년간은 이 비율이 한 35% 안팎으로 뭐 관리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배경 중 하나라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요가 제타바이트 단위로 제타바이트 약 1조 기가바이트, 1조 기가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위로 뛰어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 예상되면서 D램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부사장은 데이터 센터, 모바일, 뭐 게임, 차량 등 이런 4개 분야에서 그 D램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시장의 불황기를 맞아가지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재고. 이게 문제가 재고야.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알 거야. 옷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보면 재고. 이 옷이 안 팔리니까 이 재고 때문에 난리더라고. 나중에 막 덤핑하고 막 떨이라고 하나요? 떨이 막 눈물에 그 폭탄 세일 막 이렇게 붙여놓고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다. 다 재고 때문에 재고. 하여튼 올해 3분기 그 분기 보고서에 보니까 삼성은 DS 부분의 그 재고는 1년 전에 비해서 한 83%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삼성은 과거보다 재고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현 시점에서 적정 재고 규모가 과거보다는 커졌다고 판단을 한답니다. 삼성은 최근에 그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정 재고 기준이 과거보다는 높아졌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현재 재고 수준을 과거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무리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1년에 그 새로운 팹, 그 한 곳 전략을 세운 것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제 빠르게 공장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뭔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하죠. 기존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쉘크 퍼스트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반년 만에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 반년 만에 상당히 빨라졌다. 기존 방식은 그 클린룸과 설비 투자를 동시에 뭐 진행을 해가지고
준공 과정에서 지연되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클린룸을 미리 지어 놓으면은 추후 장비를 탑재하는 시간이 이제 대폭 단축되는 거예요. 대폭 단축돼. 그 클린룸이 이미 갖춰진 상태라면은 그 설비를 탑재하는 데는 한 3개월이면 충분하다. 3개월 충분하다. 최초 웨이퍼를 넣고 반도체 생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는 6개월이면 가능하다. 6개월. 삼성이 그 준공 중인 그 평택 라인하고 미국의 테일러 그 신공장이 모두 가동되면은 지금보다는 한 2배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삼성은 여기에 더해서 신규 인전 평택 공장하고 테일러 공장을 합한 수준만큼 생산 설비를 2027년까지 추가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삼성이 이같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위탁 고객사 숫자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거야.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기술 경쟁 못지않게 고객 확보가 중요해. 그동안 삼성은 기술적으로는 TSMC와의 차이를 약간 좁혔지만은 고객 확보 측면에서는 뒤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수율과 기술 모두 인정받으면서 고객을 확보하는 데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027년까지 고객사 수가 지금보다 한 5배 이상 정도 늘어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고, 삼성은 특히 미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를 합니다. 27년까지 아시아 시장은 한 6배 정도 늘어날 전망인데 미국에서는 무려 12배 이상 매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삼성전자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치고 나가 봅시다. 우리 삼성. 하여튼 그 이재용 회장이 요즘 또 이 슈퍼컴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슈퍼컴. 하여튼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경기도 수원의 그 삼성종합기술원 여기하고 슈퍼컴퓨팅 그 센터를 찾아요. 찾아가면서 현장 행보를 현재 이어가고 있어. 이 슈퍼컴퓨터는 그 삼성이 새로 먹거리로 꼽고 있어요. 새로운 먹거리로. 그래서 투자를 현재 이어가고 있다. 그런 분위기다. 보시면 됐고요. 그 이 회장은 지난 10일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슈퍼컴퓨팅 센터 방문해서 지난해 6월 그 슈퍼컴퓨터를 운영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기술원 산하에 설립을 했어요. 그 센터를 방문해서 이제 슈퍼컴퓨터 개발자들과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필요해. 이 회장은 이제 개발자들과 이제 업무 관련해 가지고 뭐 전문 분야 등 관심을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고 뭐 AI, 슈퍼컴퓨팅, 뭐 시스템 아키텍처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디스커션, 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슈퍼컴퓨터하고 이 데이터 센터의 차이점,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국내 기업 이야기도 서로 오간 것으로 이제 전해지는데, 그 당시에 면담에 참석한 직원이 삼성전자가 다양한 그런 강점을 보유한 만큼 차별화된 메모리 제품 그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게 이 회장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국내에서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기업 중 한 곳이에요. 세계 그 슈퍼컴퓨터 성능 정보를 집계하는 탑 500. 이 탑 500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슈퍼컴퓨터는 15위를 차지한다네요. 15위를 차지한다. 삼성은 지난해 240조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슈퍼컴퓨터를 새로운 먹거리로 꼽았고 그 막대한 투자 그리고 차세대 컴퓨터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HBM-PIM이죠. HBM-PIM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데이터 저장 기능만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다 그 AI 엔진을 탑재했어. 그래서 일부 연산까지 가능해진 일종의 아주 특수한 반도체다.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슈퍼컴퓨터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니까 그 최근 10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TV 시장이 약간 축소가 됐어요. TV 시장 좀 많이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 삼성, LG, 하여튼 이런 국내 기업들이 요즘 세일을 하고 있어. 세일. 세일을 하면서 활로 모색을 찾고 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TV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제품 재고 부담 역시 갈수록 커지겠죠. 16일에 보니까 삼성하고 LG는 미국의 플라이데이하고 그 2022 카타르 월드컵 여기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에서 한 30% 정도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이벤트 대상 주요 상품이 TV입니다. TV.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TV 사시면 됩니다. 지금 세일할 때. 삼성은 이달 초부터 삼성 TV 연말결산 빅세일을 실시하고 있어요. 월드컵 특수를 노린 TV 교체 판매 프로모션에 나선 것 같은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 뭐 네오 퀀텀닷 그 발광 다이오드 그 8K짜리 하여튼 이런 프리미엄 제품을 내서 가지고 할인도 하고 사은품 증정도 하고 막 그런 프로모션 하는 것 같아요. LG전자도 지금 그래요. LG전자도 국내에서 현재 이달 말까지 빅토리 코리아 대축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올레드 지금 올레드 쪽하고 QNED 그 나노셀 TV 등 하여튼 주요 TV가 대상 품목으로 적립금을 2배로 확대하는 프로모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에서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겨냥해 가지고 올레드 TV 일부 모델을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것 같아. 영국 법인은 영국 축구협회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TV 냉장고 주요 품목의 월드컵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주요 업체들이 70인치 이상의 그 T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 할인을 대폭 진행하고 있더라. 그 TV 시장 불황에 대한 위기감이 현재 깔려 있는 거야. 깔려 있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따른 그 수요 위축으로 올해 글로벌 TV 출하량이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위기의식이 이제 고조되겠죠. 현재 뭐 러시아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올해는 그 글로벌 TV 출하량이 작년보다 3.8% 정도 감소해가지고 한 2억 200만 대 정도 그칠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글로벌 TV 출하량을 올해보다도 한 0.7% 감소해서 한 2억 100만 대 보는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의 시장 점유율 역시 현재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공시된 그 3분기 보고서 보면은 삼성도 3분기 TV 시장 점유율이 금액 기준 30.5%고 올해 상반기보다 한 1.1% 감소했고 같은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LG도 3분기 점유율이 금액 기준 17.4%를 기록했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좀 줄었고 상반기보다도 0.2%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TV 패널이 이게 하락하는 등 재료비가 소폭 개선됐는데 이 TV 재고가 쌓이면서 이제 수익성 확보에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그 재고 자산 회전율이 지난해 말 기준 4.5에서 올해는 올해 3분기 말에 3.8회로 떨어지는 거죠. 3.8. 그 재고 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죠. 매출의 원가를 평균 평균 재고 자산으로 나눠 가지고 산출한 값입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 자산이 빠르게 매출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재고가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LG전자의 경우에도 TV 사업을 맡은 그 H이죠. 이 사업본부가 재고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하여튼 두 회사는 그 세트 부분 생산량을 조정해 가지고 재고 수준을 조절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요즘 TV가 안 팔려 가지고 난리네. 참 웃깁니다. 지금 보니까. 결국은 뭐냐, 프리미엄 시장을 더해. 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돈 되는 TV로 해야 한다. 돈이 되는 프리미엄 제품을 강화를 해가지고 게이밍 TV나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스마트 TV 이런 틈새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앞으로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TV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TV 내용은. 하여튼 TV가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TV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사시고 재밌는 이야기 또 뭐냐, 삼성은 또 인도 미디어 그 기술 스타트업인 그 JAPR이라고 있어요. JAPR 참 발음이 힘든데 이거 앞으로 가나 뭐라 하여튼 JAPR을 그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고 인구 13억이죠. 13억 그 거대 시장 스마트 TV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인도에
그 기업을 인수했다. 그 16일 삼성에 따르니까 지난 8월 16일 금감원에 낸 그 반기보고서에 보니까 그 계열사 레드브릭 레인 마케팅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아주 특이하네요. 솔루션은 인도의 스타트업 그 JAPR이 법인명이에요. 법인명이고 공시 서류를 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삼성은 회사 지분 100%를 이미 보유했다. 아니 삼성이 사버렸네 보니까. 2012년 설립한 그 벵갈루루 소재 회사인데 인도 최대 미디어 소비 동향 분석 업체로 알려져 있어요. 인도 고객 수요를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린다는 그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아우, 인도 시장 장난 아니잖아. 인구가 13억이야.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설 거예요. 볼 때는. 인도의 가정보급률이 20% 미만이랍니다. 아직까지도. 그만큼 성장 동력이 크다는 거죠. 삼성의 그 관계자가 그래요. 그 ZAPR 그 인수는 스마트 TV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그 차원에서 단행된 거다. 앞으로 이제 인도 시장 꽉 잡아먹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 시간에 아니라 전에 얘기했죠. 앞으로 TV에서 먹고 사는 프리미엄 시장, 스마트 TV 뭐 이런 걸 해야 돼. 여기서 집중적으로 잘해서 고부 가치를 창출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삼성의 소식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본업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